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빌딩 무엇을 사야 되나?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강남은 전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빼야 될 부분이 있긴 해요. 향후에 얘기하던 뭐 그건 얘기해드릴게요. 책으로도 써놓은 게 있는데 뭐 하여간 강남은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동마다 블럭마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강남 말고 뭐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있어요. 유명하다는 지역들 그리고 뜬다는 지역들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건물을 어디에 사야 되냐, 어떤 걸 사야 되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대학으로 예를 들면 인서울이 있을 거고 스카이 있을 거고 서성안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방대가 있겠죠. 지방대에서도 뭐 캠퍼스가 있고 유명한 대학이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고3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도 정원 찰 수 있는 대학 어디죠? 서울대. 서울대 차겠죠? 무조건 찰 거예요. 일단 차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되겠죠? 내지는 서울대 말고 서울대 이외에 의대가 있는 대학은 의과만 찰 거예요. 의과, 법과 뭐 이런 데 차겠죠? 그렇죠?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그거보다 더 줄었어. 그럼 이제 서울대에 있는 특수한 대학 그 유망한 거기만 딱 확 차겠죠? 나머지는 이제 막 초토화되어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학생이 반으로 준다고 해서 전국 대학의 정원이 반씩 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A급은 다 차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물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전국으로 다 따졌을 때 서울이 무조건 살아남아. 그 다음 경기겠지. 그럼 더 잘못됐어. 서울에서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데만 남을 거야. 강남이 있을 거고 뭐 성수가 있을 거고 홍대가 있을 거고 여의도 있을 거고 뭐 사대문 안이 있을 거고 더 안 좋아졌어. 여기에서 몇 군데가 빠지겠지. 그럼 마지막 남는 데가 어디냐 이거야. 너가 물론 매번 강남 하니까 너는 강남 쪽이니까 강남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맞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학군으로 치면 대치동, 중계동, 목동 얘기예요. 만약에 학군이 점점 줄어들었다. 중계동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 목동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에 대치동 남아있겠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현실. 제가 어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가 정원이 미달됐는데 지방대가 정원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남으로 다시 들어와 볼게요. 강남에서도 될 만한 데가 있고 안 될 만한 데가 있고 안 될 만한 데 될 만한 데를 넘어선 확실히 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남과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그렇고 강남 내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유행이라는 게 있고 트렌드라는 게 있고 롱런하는 아예 문화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유행을 하면 어떤 건 아예 자리 잡아버리고 어떤 건 아예 그냥 그런 문화가 생겨버려서 쭉 가는 거. 유행을 하더라도 가는 기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은 우리가 샀어. 내가 그 건물을 몇 년 갖고 있을까? 난 2년 갖고 있다 팔고 싶어. 5년 갖고 있다 팔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건물은 유행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유행이 빨리 갈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가버리면 내 건물은 내 생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겠죠. 적어도 트렌드가 되거나 롱런 완전 하는 정도의 건물을 샀다. 그러면 파는 걸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내가 건물을 샀다.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언제든지 팔린다예요. 누구나 갖고 싶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걸 팔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의대나 서울대 법대 팔 수 있다. 언제든지 팔리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난 거길 다닐 거잖아요. 왜? 좋은 거 아니까. 내 인생을 통틀어서도 좋으니까. 갈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갈 거잖아요. 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안 팔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인 걸 알고 있으니까. 건물도 그렇게 보고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잠깐 내가 사서 2년 만에 팔 거야, 1년 만에 팔 거야, 3년 뒤에는 팔 거야. 이런 식으로 건물을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건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죠. 난 이거 오래 갖고 있고 싶지 않은데 얼마 될 거니까 샀다가 팔 거야. 그거는 대학으로 치면 어디 낮은 대학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누가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물론
전국에서보다 경기권보다 뭐 예를 들어 서울권이 훨씬 더 안전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강남이나 뭐 핵심 지역 여러 곳이 또 서울 전체에서도 또 유망하고, 근데 이 안에서도 또 차등이라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블럭에서, 골목에서, 라인에서, 위치에서, 코너냐 아니냐 이 차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볼 때는 내가 이거를 쭉 갖고 가고 싶어. 난 이거 영원히 갖고 갈 거야. 난 이거 그냥 팔 생각이 전혀 없어라는 시각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건물을 결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기준으로 했다? 시기에 따라서 휘청휘청 될 수 있고, 경기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거죠. 건물은 보통 장기로 보고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빨리 내가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저떻게 할 거야, 이것만을 생각을 해서 한다? 저는 그거는 사실은 자산가가 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돈을 잠깐 만져보고 싶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있어서 잠깐 해가지고 득을 크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복권 말고는 난 없다고 생각해. 뭐든지 해서 난 이거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갈 거야, 중장기적으로 난 이 일을 할 거야 했을 때 거기서 큰 득이 올 수 있는 거고, 건물을 보는 시각 자체도 그 기준 하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누군가는 뭐 하겠지, 나는 안 갖고 싶은데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한다?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볼 때는 내가 이거 정말 평생 갖고 가겠다 하는 기준으로 보고, 그거에 합당하다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이나 통화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익이 난 이제 실제 사례가 있냐라고도 이제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연부연 통해서 건물 매입을 하면은 뭐 나는 뭐 2, 3년 안에 팔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실사례가 없잖아요. 그거는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나는 안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팔라는 얘기가 와도 안 팔잖아. 그런 의뢰가 와도 안 판단 말이야. 왜? 난 이거 갖고 있고 싶은데? 그거 하나를 더 사잖아. 이게 자산가가 되는데 팔아서 얼마 남았어. 근데 그걸로 다시 그 건물을 못 산단 말이야. 세금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는 뭐 할 건데 이걸로? 이거보다 작은 걸 사게 되겠지. 본인 돈이 더 투입되지 않는 한. 이런 방식은 건물 시장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거고, 단기간에 얼마를 벌기 위해서 건물을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나는 글쎄라고 생각해. 하나를 사서 팔아가지고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방식. 그래서 내가 건물이 2개 됐어, 3개 됐을 때 은퇴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팔고 나서 그 뒤에 건물을 사면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100억에 팔았어. 100억짜리 못 사. 50억에 사서 100억이 됐어. 50억 득을 봤다고 쳐. 계산하기 쉽게 다 현금으로 샀어. 100억 됐어. 팔았어. 법인으로 하면 20%인 10억 세금을 낸단 말이야. 100억짜리 팔았더니 90억 남았어. 물론 나는 50억 들였기 때문에 40억 남았어. 근데 이 돈 갖고 이제는 90억짜리 살 수 있겠네? 100억짜리 팔아서 이제 90억짜리 사게 될 거잖아. 그치? 대출 안 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서 올랐다고 쳐. 110억에. 그럼 얘는 얼마 돼 있겠어? 얘가 더 올라 있겠지. 내가 사서 올라서 팔아가지고 엑시트를 했다고 쳐. 근데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개수수료 내고 이런 것들을 내게 되잖아. 그럼 이거 팔고 나서 그 다음 더 줄어든단 말이야, 돈이. 그럼 이게 올라가서 팔았어? 그럼 다시 또 줄게 돼. 이걸 계속하면 금액은 늘어날 수가 있어. 통장 잔고는 늘어날 수가 있지만 자산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금융투자로는 물가 상승 해지를 못하지만 이 부동산 자산으로는 물가 상승 해지를 한단 말이죠. 왜? 물가 상승 오른 만큼 얘가 올라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서 거꾸로 가는 길이란 말이지. 그거는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 가서 하는 게 맞지. 나는 이런 식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그걸 해달라고 하면 나는 못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자리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진짜 귀하고 좋고 오래 갖고 가야 될 자리를 그렇게 해서 낼름 팔고 나서 그런 걸 또 해달라, 그런 거 정하는 거, 찾는 거, 하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럼 시간이 또 걸려야 되는 거고 그만한 노력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샀다 엑시트하고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비방할 수 있지만 거래를 하면서 득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지.
거래를 하면서 득이 되는 사람은 첫 번째는 국가가 득이 되겠죠. 세금을 내니까. 두 번째는 뭐 누군가 또 득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나는 온 분들, 나를 통해서 건물을 갖게 되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도 솔직히 그분들이 그렇게 돼서 팔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 하고 이게 내가 더 득이 되겠지만 이분들한테는 궁극적으로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팔면서 왜 득이 돼? 얼마 더 생겼으니까 하나 더 사는 게 맞지. 더 키워가는 게 맞지. 그치? 그게 이 사람이 자산가가 되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나오는 월세가 이제 대출 이자를 상쇄하고 남는 시점에 은퇴를 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내가 온 분들한테 추구하는 방향인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라면 나는 안 맞아. 그런 쪽은. 잠깐 책을 그 팔버칙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럼 맞아. 그것만 보더라도 그럼 발품 파는 데는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처음 하시는 분이? 제가 이번 추석 연휴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 뭐 책을 써서 완성되는 게 있는데, 그게 강남 빌딩 입지 8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8가지 법칙은 적어도 지켜라. 피할 거는 적어도 피해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엉뚱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막을 수 있다. 어디 가서 무시당하거나 뭐 쉽게 말해서 호구당할 일은 없다라는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30몇 개를 사서 뭐 33개 이상을 뭐 준공을 다 했고 임대 관리를 몇백 개 하면서 느낀 거를 써놨기 때문에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지금 오늘 완성을 했으니까 1, 2주 안에는 이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하신 분한테는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 책은 아무나 신청하신다고 해서 보내드릴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 입시 요강 같은 건데, 강남에 빌딩 사는 거는 상당히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서울대 갈 실력이 아닌 분들이 서울대 입시 요강 봐서 도움이 안 되듯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만 신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쓰면서 엄청 내용이 참 좋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책 면접 봤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알고 있는 영역과 아주 전문가 저 같은 이 중간 영역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영역에서 조금 더 깊다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돈 받고 팔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냥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 몇에게만 보여지면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를 통해서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썼거든요. 쓰면서 너 참 잘 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썼어요. 네, 그래서 강남 빌딩을 꼭 뭐 내가 가져보겠다, 지금 결정 전이다 하는 분들한테는 뭐 100% 도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누구한테 도움? 본인한테 도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또 한번 얘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